리뷰는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거의 맨 마지막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댈러스 여는 총재 미 채권 시장 확대로 그러니까 미 채권 시장 확대로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져.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뉴스 자체를 그냥 보시면은 대충 요런 이제 시카고 경영대학원 워크숍에서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융 시스템이 국채 시장 규모도 커졌고 복잡성도 커졌고 뭐 SLR 뭐 그다음에 리버스 레포 등등 너무 이제 복잡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시장 기능 장애에 취약해져 있다. 그러니까 막 사고 팔고 어떤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중단, 가격 발공, 광범위한 경제 활동을 위험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참여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패드도 막 사대고, 또 저 반대편에서는 또 QT하고, 앞쪽에서는 리버스 래퍼하고 있고, 막 이런 거죠. 리버스 래퍼라는 거 자체도 실제로는 QT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도 그 양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보다는 매수 매도자, 빌려주고 빌려받는. 자, 이게 빌리고 빌린다는 표현이 래퍼하는 사람이에요. 빌려주고 빌려받고. 예, 그리고 이자 주고 이자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뭔가 썸띵 중간에 브레이크 되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개입할 필요 때는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개입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외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때 LDI 나오면서 크게 움직였지만 미국에서는 저렇게 개입해야 되겠다. 뭔가 썸띵 잘못되면 뭔가 움직일 거야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서 조금은 저런 위험한 상황들은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준비를 하면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국이나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해놓고 너 왜 개입했어? 뭐 이런 대마불사냐 또 이런 얘기 할 거에 대한 미리 이렇게 딱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뉴스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제가 장단기 금리차를 더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계속 봤겠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인데 이게 해소되면 수익 나는 트레이딩 전략이 있나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죠. 분명히 있죠.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팔고 이게 차트라고 따지면 여기다 매수했다, 여기서 팔고. 왜냐하면 주가나 이자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향을 타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스프레드는 어때요? 위에 가 있을 때 매도하고 여기 가는 경우가 얼마 없지만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면 깨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대신에 이거는 매매 횟수가 굉장히 작겠죠. 이런 차트를 가지고 매매한다면 여기 매수한 다음에 1년, 2년 걸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매도한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게 몇 년이에요? 1년, 2, 3, 4년 동안을 계속 줄어들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한 다음에 또 1년, 2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롱텀으로 이걸 트레이딩을 한다라면은 뭐 얘기가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롱텀으로 트레이딩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타이밍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왜냐하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너무 조금이잖아요. 고점 찍는 여기 위 가는 것도 이게 지금 86년인데 거의 40년, 50년이에요. 23년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정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거 한 번이라고 쳐야 될 것 같고, 거의 좀 길긴 길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세 번이라고 치지만 이거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번이 여섯 번째죠. 지금 깨진 거는. 예. 역전된 건, 금리차 역전된 건. 그럼 이런 경우로 따지면은 뭐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여기 사이에 잠깐 있었던 상태인 거죠.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이에요.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되게 여기 살짝 찍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가서 82년도 그 앞으로 가서 70년도 때 이때를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그때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금리도 움직인 거 보시면 이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올리다가 내려가고 여기도 올리다 내려가고 침체 오는 부분들 올리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계속 베팅을 했던 게 올리다 내려가고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올리고 내려가고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얘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서 무조건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 제로 hedge라는 거 보시면 제로 hedge라는 데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은 그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1월 말 뉴스였어요. 여기서 뚫고 내려갈 때
이미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이거 깨질 때 포지션 잡았던 애들이 이거 이렇게 밑으로 마이너스 많이 가면서 로스컷 당했다라는 게 나왔었어요. 숏 스퀴즈 당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 해소될 거라는 쪽으로 베팅을 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숏 베팅인 거죠. 채권 숏 베팅으로 금리 올라갈 거다. 여기서 이렇게 리바운드 하면서 장기채 쪽 다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막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스컷 했다. 금리 그 숏 베팅 뭐 최대 많았다. 뭐 이렇게 이게 나오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미결제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2000 여기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007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그리고 이게 현재죠. 그럼 그때로 보시면은 금리 상황이랑 이게 2년짜리랑 10년짜리 금리거든요. 10년짜리가 이제 그 보라색, 그 다음에 2년짜리가 하늘색. 그래서 두 개로 보시면은 이렇게 쭉 벌어졌다가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진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벌어진 것들이. 그랬다가 여기 제로점으로 왔다가 코로나 때, 그랬다가 다시 금리 낮추고 이게 녹색이 페드 금리예요. 그래서 페드 금리 낮추고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가는 상태가 된 거고 페드 금리는 갔다가 오히려 얘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뒷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서 욕을 이제 엄청 먹었죠. 그래서 너 때문에 지금 뭐 잘못됐다 그러고 뭐 실기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시장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장기는 먼저 꺾였어. 뭐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나서 얘기는 누구나 쉬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이 앞부분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뭐 스태티스티가 뭐 이런 거를 하면은 통계적 분석을 해보면 이 레벨에 들어가면 깨질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떠냐 이거죠. 실제로 깨지는 일이 없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물음표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할 수는 있어요. 물론. 예. 그리고 저도 고르라면 지금 현재 이 장당의 금리차가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게 되게 유리해 보이잖아요. 과거 히스토리컬리 보면 간 적이 없으니까. 예. 이 뒷단에 있는데 그건 막 유가 파동 이럴 텐데 지금 유가 파동이나 이런 게 날까?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테크니컬리 아니면 이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간 경우가 없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매수하면 무조건 돈 벌으니까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물을 타자. 이렇게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매매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물음표예요.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 보시면은 이런 전략이라고도 항상 수익을 나지 않고 매일매일 평가 손익이 계속 발생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예? 그쵸? 그리고 이럴 때 보면은 리스크 분석도 당연히 해야 되고 손실 한도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를 잘 정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잡았어도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잡았다. 근데 더 평가손 나가지고 지금 이제 버티지 못하고 마진이 부족해서 로스컷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회사라면은 포지션 잡았다가 손실 한도에 걸려서 이제 꺾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랑 과거의 시장 환경이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걸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 차트만 놓고 그냥 과거 통계 그냥 가격 통계죠. 가격이나 이자율의 그런 상태에서 통계만 믿고서 그냥 무조건 하면 될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분명히 시장 환경은 바뀐 부분이 뭐가 있어서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거꾸로 가면 얼마나 더 갈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QT, 지금 QT 중이잖아요. 작년 6월 1일에 시작했어요. 요때쯤. 거기서부터 중간에는 조금 적게였다가 이제 연말부터 해가지고 950억 불 한 거죠.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 950억 불, 950억 불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1000억 불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9트릴리언에서 8트릴리언 레벨까지 계속 내려오는 중이겠어. 천천 계속 줄이면은 1트릴리언 없앨 수 있겠죠. 연말까지.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는 또 어나더 스토리죠. 예.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페드가 QT를 하고 있다. QT는 뭐다? 페드가 보유한 채권을 팔거나 또는 포지션 전체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가 됐으면 롤오버 안 하고 원래는 다른 걸 되사야 되는데 안 사거나 아니면 있는 포지션에서 950볼이 만기되는 게 없다면 매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줄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 얘기는 QT 그러니까 금리 장기채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모기지나 뭐 회사채나 이런 거 샀던 것들을 팔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페드는 베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이거에서. 근데 저런 거 QT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긴 것들, 그다음에 리버스들 나온 것들, 레포들 나온 것들, 그런 새로운 이제 정책들에 의해서 복잡해지고 있다.
누가 누구한테 샀는지. 그래서 그 금융 시스템이 뭐가 있나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오버나잇 리버스 레포 거래라는 되게 어려운 단어가 또 하나가 나왔어요. 예. 이게 오버나잇 하루 만기, 리버스 레포는 레포 거래를 거꾸로 하는 걸 얘기해요. 보통 레포 거래라는 게 뭐냐면 채권 주고 돈 빌려가는 거예요. 그게 레포 거래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빌려가는 거에 대해서 돈 내고 이자 내고 그리고 받는 이자는 이자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이제 페드랑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원래 레포가 주력이었어요. 리버스라는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이제 미국에서는 자꾸 리버스 레포라는 단어들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조금 찾아보면 지금 오히려 거꾸로 연준한테 이제 채권을 주고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면 채권을 빌려가는 꼴을 만든 다음에 빌린 다음에 돈을 갖다 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국공채를 담보로 연준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 건데 그걸 거꾸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MMF에서 연준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는 꼴. 연준은 결국은 계속 이제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네가 채권을 빌려오고 있으니까 돈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MMF에 풀린 돈을 자기네가 일단은 그러니까 연준이 현금을 가져오고 채권을 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러는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 풀린 돈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줄여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을 갖다가 자기가 계속 빌리고 있는 거잖아요. 연준이. 근데 연준이 그 좀 돈을 빌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레포 퍼실리티라는 걸 만들어서 레포 퍼실리티에다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시중은행들이 결국은 그 비율 인정할 때 줄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갖다가 어떤 뭐 회사나 이런 뭐 기업들한테 빌려줘서 뭐 어음이나 이런 것들 짧은 것들 원래 MMF라는 게 이제 굉장히 숏텀으로 기업이나 아니면 은행간이나 이런 데다가 빌려주는 돈으로 해서 운영해서 이자를 갖다가 투자자한테 현금 넣은 투자자한테 주는 건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연준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MMF가. 그러니까 연준은 돈을 왜 빌리는 거냐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실제로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고는 있는 거죠. 자기가 찍어낸 다음에 그 돈을 자기가 다시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걸로 돌아가고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단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딴 사람 빌려줘서 유동성 비율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계산이 안 되게 만들어서 비율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페드 빌려주면은 이런 거 비율에서 높게 쳐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어버나일 레포를 왜 제가 가져왔나 하면 2021년도 6월 달에 서부터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달에도 또 한 번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푸는 시기에 맞춰서 증가를 했고 이 과거에 2018년 이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그릴 때 이런 차트를 그릴 때 이 과거랑 지금이랑 바뀐 게 뭐냐는 거죠. 가장 핵심적으로 확 바뀐 거 돈이 많이 찍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돈을 많이 찍혔는데 그 돈을 다시 오버나잇 리버스 레포라는 걸로 다시 회수해서 레포 양이 늘어나고 있고 이걸로 해서 돈을 다시 빨아들이고 다시 이자를 내고 있다. 이거 과거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게 지금 금리차 역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금리차 역전된 채로 이 역전이 계속 가지는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막 경제학적이고 이렇진 않아요. 제가 뭐 그런 거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에서 어떤 게 수급이 꼬일 수 있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좀 하거든요.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수급 때문에 쇼텀하게 잘못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괜히 손실을 볼 것 같으면 포지션을 조금만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화면을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2011년도 4월 돈 푼 거죠. 연준이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돈 빡빡 풀 때 나오는 돈의 양이죠. 이렇게 쭉 해서 레포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레포랑 조금 아까 MF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서 합쳐서 보니 유사하게 연결되는 거죠. 21년 4월이잖아요. 21년 4월이니까 이때쯤에서 21년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전에 MF들이 이게 확 늘었어요. 확 늘어난 상태 내에서 이 레포로 운용되는 요 돈들이 레포 퍼실리티라는 게 생기면서 여기서 원래 기업이나 이런 데다 돈을 풀어서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돈이 안 나가고 다시 페드한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 찍은 애한테 다시 돈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돈이 안 풀리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단기간에 돈이 풀려서 그 돈이 풀린 돈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대출이 되거나 이러면서 풀려야 되는데 다시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복잡성. 예. 복잡성인 거죠, 이게. 규모나 국채 시장은 점점 더 커졌고 페드가 발행한 다음에 사고 그걸 돌리고 레포 돌리고 이러면서 커졌으니까 그게 이제 중개 공급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게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옛날에 이게 페드가 항상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자였는데 지금은 페드가 돈을 빌리는 자가 된 거거든요. 이게 섞여 버리니까 복잡해져서 이게 이제 한 이제 사이클이 깨지면 루나 사태 나는 것처럼 복잡해질 수 있다. LDI도 그럴 때 나온 거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더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걸로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갑자기 크라이시스 상태가 됐을 때 분명히 더 벌어지거나 더 문제가 생길 테니 그럴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애드했다가 실제로 그런 크라이시스 생길 때 왕창 받아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부분이 정상화된 적이 많잖아요.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정상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전략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면 금리로 돼 있다면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2년짜리 금리는 높고 그러니까 그냥 금리로만 된다고 치면 10년짜리는 매수하고 2년짜리 매도해 놓으면 그 차이를 수익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물을 이미 이렇게 상장시켜 놨더라고요. 마이크로 일드라고 그래서 채권이 아니라 일드라는 선물을 상장시켜 놨어요. 근데 보시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현재는 장단기 금리차 2년짜리 빼기 10년을 하면은 이게 3월 만기거든요. 이건 4월 만기. 그럼 3월 만기 거를 갖다가 빼보니까 80bp예요. 마이너스. 근데 현재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90이에요. 10bp 정도는 줄어들게 이미 여기 프라이스 인을 하고 있는 거죠.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트레이딩을 하면 80bp에 트레이딩 한 거니까 현재에서 그러니까 월 말까지 가면은 80으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4월 만기로 보면 73이에요. 줄어드는 것처럼 이미 프라이스에 반영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가야 되니까 안 되면은 실제로 요만큼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예, 이게 점점 바뀌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바이앤셀을 하면 이제 바이앤셀을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는 이런 거 말고 이건 거래량들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주 거래량들은 다 채권 선물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선물에서 프로먼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건 노셔널도 이제 10만 불 단위, 20만 불 단위이기 때문에 커요. 그러니까 한계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은 100만 컨트랙씩 거래량이 데일리로 되고 있는 거니까 계약 수로 보면은 그러니까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어렵게 가격하고 금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선물하고 현물하고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러면 이제 뭐 치피스트 델리버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CTD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매매하시면서 조금 더 엣지 있게 멋있게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공부를 해서 이런 채권 선물로 미국 국채 선물로 진짜로 하는 거죠. 10년짜리는 실제로는 지금으로 보면은 금리가 그러니까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짜리 매도하고 2년짜리 매수하는 거죠. 근데 2년짜리 매수하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 게 금리차 25bp씩 금리 빵빵 올리면은 위로 빵빵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국채 선물로 하면은 매도 2년짜리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고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금리로 돼 있으니까 매수. 그래서 이건 가격으로 돼 있으니까 매도.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홀릭스 방에서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금리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냥 이런 레벨에서 다 금리 내려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금리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면은 그냥 채권 롱. 근데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잖아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기채 쪽보다는 2년짜리 그냥 채권 매수 물타기 하면서 계속 사는 게 나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는 금리가 만약에 거꾸로 상승 계속 해버리면 손실이 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스프레드로 잡아놓으면 실제로 얘가 올라가는 것만큼 얘가 조금씩은 따라서 올라가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나요. 일반적으로 비율을 잘 맞춰놓으면. 예. 그래서 근데 물론 그 스프레드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죠. 근데 지금 그게 올라가더라도 이제 제자리를 갈 거다라는 쪽으로 양쪽 다 스프레드만 가지고 베팅하는 거를 지금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조건 돈을 버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 스프레드 움직이는 거에 따른 예상을 해서 이 스프레드에 따른 베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만약에 밑으로 더 내려간다면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그냥 걸르실 분은 걸르시면 됩니다. 걸르실 분들은 이런 복잡한 거 몰라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히려 그냥 조그만 금액으로 일드 선물 가지고 하시면 되고, 하겠다고 하면 금리 베팅도 그냥 이거 한쪽만 매수하거나 한쪽만 매도하거나 하면 돼요. 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요거 맨 마지막에 0.001이 1불이에요. 그래서 한 계약하면은 이거 맨 마지막 단위 1 움직일 때마다 1불씩 변하는 거고, 뭐 증거금도 실질적으로는 뭐 그 358불 385불이더라고요. 2년짜리가 오히려 더 비싸요, 증거금이. 그 얘기는 2년짜리 금리가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금리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듀레이션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 금리만으로 보니까 오히려 10년짜리 금리가 더 증거금이 싸요. 왜? 덜 움직이니까 금리 자체가. 그래서 곱하기 잘 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채권 선물, 국채 선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제 해지 레이쇼라는 거가 이제 있어요. 이거 책에서, 그리고 이제 그 CME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해지 레이쇼라는 거는 결국은 A 움직일 B가 얼마나 움직여? 이게 해지 레이쇼인 거고, 컨버전 팩터라는 거는 그 현물하고 채권하고 선물하고 바뀔 때 어떤 비율로 바꿔줘야 돼? 이게 컨버전 팩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거 자체도 이거 밑에 거 요거 누르시면은 이 사이트로 가요. 그래서 얘가 다 계산해 놓은 게 여기다 있어요. 예. 이게 치피스트 딜리버리. 뭘 딜리버리 해야 돼? 이거 선물 만기를 뭐 줘야 돼. 이거 선물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만기 때 이거 캐시 세트가 아니라 이거 그 피지컬 딜리버리 해야 되는 선물이에요, 채권 선물은.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미리미리 롤오버 다 하셔야 돼요, 실제로 한다고 치면.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DB01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고, 듀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고, 예. 그리고 선물의 움직임과 그거에 맞춰져서 여기에 있는 컨버전 팩터라는 것도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매매를 실제로 할 때 비율 계산할 때는 쉬워요. 이미 여기서 계산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냥 나누기 하면은, 아, 이거 한 개 하면 이거 두 개 하면 되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니까 결국은 10년짜리 하나 하면 2년짜리 두 개 하면 되네, 이 정도예요, 느낌으로는. 100개 하면은 189개 190개 하면 되네, 이런 비율로 나온 건데, 그거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계산식이고,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해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듀레이션, DB01, 컨버전 팩터, 여기 DBP라는 게 DB01이에요. 1BP 움직일 때 현재 가격이 얼마 변하나. 옵션이나 채권이나 선물이나 뭐든지 리스크 관점에서 볼 때는 가격의,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할 때 얼마 변하나,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얼마 변하나, 이게 다 센서티비티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포지션으로 갈 수 있게 한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매매, 선물 계약수 계산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스프레드로 나는 전략을 하느니 나는 그냥 금리 빠지는 거 베팅할래, 그러면은 국채 선물 가지고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금리 선물을 매도해야 되겠죠, 오히려 금리 선물로 할 경우에는.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채권 선물은 콤마로 나오는데 저게 32진법으로 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손가락으로 했었대요, 옛날에 채권 매매할 때는. 장외 거래라서 옥션에서 경매하면서. 그래서 손가락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32까지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지손가락은 5인가 10인가 그렇고, 뭐 이렇게 겹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숫자를 나타내서 경매하면서 썼던 거여서 그냥 그 컨벤션이 유지돼서 30인데 111 플러스 31 나누기 32 하시면 돼요, 채권 선물에서는. 그래서 채권 쪽은 다 그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네. 그리고 시세스님, 여기 솔님,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데 금리 퍼센트로 환산해 보는 식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금리 환산해서 보는 식이 아까 여기에 나온 요 식이에요, 이거. 예. 금리 현재 YTD 맞춰가지고 금리 보여주고 있는 식이에요, 요 식의 치피스 딜리버리가. 일드 투 머추리티는 4.1%. 예, 그거에 맞췄을 때 금리 1 변할 때 나온 게 DB01 요거 56불. 이런 게 이제 DB01 계산해 놓은 거죠, 얘네가. 예, 그리고 이 현물을 선물로 갈아타려면, 만기일날 주려면 선물 한 계약당 얼마 줘야 돼? 그럼 0.86개 주면 돼. 이게 컨버전 팩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트라 10년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0년짜리에 10년 울트라면 10년보다 더 레버리지를 걸어놓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정확하게 그 수식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울트라가 더 10년짜리 울트라도 있고 30년짜리 울트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DB1을 더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을 더 높여놔가지고 실제로 더 금리 변동폭에 더 많이 움직이게. 근데 딱 두 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밀랑스님, 이번 달에 매달 한 번씩 TMF 매수 중입니다. 마이너스 일 때만 물 타고 있고요. 아, 네. 그 비슷한 전략을 이미 하고 계시네요. 네, 선물은 일단은 왠지 그 일일 정산되는 느낌이 좀 너무 변동성이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 할 때도 제가 아까 전에 노셔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주식에서도 그렇고 제가 자꾸 노셔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선물 한 계약을 사면은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선물 저거 한 계약을 사면은 20만 불 산 거예요. 그러면 2억 4천, 2억 6천 산 거예요. 2억 6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손익이 많이 움직이죠. ETF 산 거 2억 6천만 원어치 산 거예요. 저거 한 계약 사면. 예. 증거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 한 1,100불, 1,200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2, 300만 원 넣어놓고서 2억짜리 사는 거니까 레버리지 저 금액으로 레버리지 따지면 어마무시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손익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죠. 그에 반해서 레이츠는 좀 적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뭐 일부씩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뭐 해볼 만한데 이거는 생각보다 P&L 많이 움직입니다. 위에 거는 선물은 채권 선물은 노셔널이 생각보다 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20만 불 채권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 거면 사도 되지만 그리고 이제 채권을 사는 거랑 ETF 사는 거랑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선물 사는 거랑도 달라요. 그거 그 이해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TMF나 TLT 같은 경우도 결국은 듀레이션을 맞춰놓은 대로 계속 리밸런싱을 하는 ETF예요. 그래서 만기로 계속 만기가 줄어들면서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아요. 채권을 사는 거는 2년짜리 샀으면 2년 되면 0이 되잖아요. 듀레이션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2년짜리 산 다음에 1년 지나면 1년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금리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TLT나 TMT 같은 경우는 이제 3배짜리는 이제 뭐 더 위험한 거고 실제로 여기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로 제일 많이 사고 있잖아요. 1등이었잖아요. 넷으로. 지금 다들 이제 금리 이거 3배짜리 20년 이상짜리로 3배짜리요. 이거 제일 비싼 제일 많이 저건 주식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TMF는 되게 리스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 3배짜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20년짜리 선물로 따지면은 선물이 거의 거의 한 몇 배쯤 될까요? 거의 한 50, 20배, 30배, 50배 계산 안 해봤는데 증권 기준으로는 그 정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기가 줄어드는 임팩트가 채권에 있기 때문에 채권을 직접 사는 거랑 저런 ETF 사는 거랑도 다르다. 채권 ETF를 사는 거는 금리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채권 선물 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네. 채권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채권처럼 뭐 이자가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걔네들은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이 3배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미국 채권 ETF 등에 만기되면 종료되는 ETF, 우리나라는 저도 삼성 코덱스에서 만들어 놓은 거 본 것 같은데, 미국 거는 만기에 따라서 계속 줄어드는 ETF가 있는 점인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ETF가 무조건 약간은 레버리지 섞는 느낌의 ETF 주식으로 그런 느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있는 것 같아요. 회사채였나? 뭐 투자 등급 회사채 만기 뭐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은행채였는지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만기 있는 ETF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밀랑스님, TMF보다 국고채도 한국에 상장한 TMF 같은 애가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가격 움직임으로 갈 거냐, 쿠폰을 받을 거냐의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3배짜리 레버리지 나왔더라고요. 메리츠에서. 맞습니다. 본 것 같아요. 저도 국고채 3배짜리.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거 부분에서 제가 아까 그 시장 분석에서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달라진 게 뭔지. 이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장기채가 자꾸 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팔고 다 파는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사요? 리테일이 TLT, TMF 같은 거 사가지고
실제로 장기채 매수세가 계속 새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보험사밖에 안 샀는데 개인들이 장기채를 사는 게 되는 거죠. ETF를 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채가 수급이 꼬였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장기채 금리가 폭등을 해버리면 손실이 많이 나니까 물타기를 계속 못하면 로스컷을 하면은 이제 개인들은 또 물 먹고 이제 집에 가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개인들은 그 채권들을 가지고 뭐 장기 채권을 사서 만기가 줄어들고 있고 쿠폰 받고 이런 게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채권이래 그리고 들고 있으면 원금된대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들고 있어서 원금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같아요 제 생각엔 금리가 거꾸로 가면은 왜냐하면 금리 계속 올라가면 왜냐하면 그 금리를 계속 맞추니까요. 그래서 되게 그 듀레이션을 맞춰요. 보통 이제 채권 ETF들은 듀레이션을 맞춰서 채권들을 편입을 계속 갈아 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하고 채권 ETF하고는 달라요. 예. 듀레이션을 계속 맞추면서 매일매일 금리 변동폭으로 움직인 걸 갖다 손익으로 계속 반영받고 있는 애라고 보시는 게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장기 투자는 다 1배짜리로 하는 게 더 깔끔합니다. 단타할 거면 3배짜리 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밀라스님. TMF 무지성 물타기 안 됩니다. 그거 저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TQQQ도 무지성 물타기 물론 뭐 올라가는 장에선 좋은데 이게 내려가는 장이거나 횡보하는 장에서 이게 피곤하기 때문에 예, 레버리지 된 거는 무지성 물타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하게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30명 가까이까지 들어와 주셨었네요.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